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카TV 성지훈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족끼리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쪽을 4박 5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밌었던 건 일본에서 차를 렌트하여 운전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을 많이 하지만 해외에서는 운전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우리나라와 좌우가 다른 일본에서는 운전을 해본 적이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일본 렌트카 여행을 추천하냐? 라고 한다면 운전을 좋아하고 도심이 아닌 외곽이나 일본 시골 쪽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곳을 가보고 싶다면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심지어 일본 운전이 서울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렌트카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렌트카 예약은 제가 하지 않아서 많은 정보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만 하는 기사 당담이었고, 렌트카 예약은 저희 고모부의 당담이어서 저는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네이버, 구글에 검색을 한다면 일본에서 렌트카를 예약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좀 더 겁이 나신다면 한국인이 하시는 렌트카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예약을 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나는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편하게 예약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약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 일본 현지인들만 사용하는 렌트카 업체를 이용해서 가격을 현지인 가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영문 면허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사진만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유튜브에서 일본 운전 영상을 보고 가세요. 저는 쫄보라서 일본으로 가기 전에 일본 운전 유튜브 영상을 10개 정도 봤습니다. 저는 우핸들 차량을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에 일본 운전에 관한 영상들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보기로 저장을 해두고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유튜브 영상만 엄청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만 많이 봐도 일본에서 운전하는 것이 쉽게 적응이 됩니다. 일본 우핸들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가는 것이 실제 일본에서 운전을 할 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항에서 차를 받지 않습니다. 우선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차를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공항에 있는 렌트카 업체에 작은 파티션에 가서 도착했다고 말을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진짜 렌트카가 있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량을 받고 이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차를 렌트할 때는 ETC를 사용한다고 하세요. ETC는 한국의 하이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톨게이트를 지나게 되는데 ETC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대면해서 요금을 지불한다면 좀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렌트를 할 때 ETC까지 예약을 잡으면 ETC 전용 카드를 주고 자동차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은 차를 반납할 때 후불로 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내비게이션은 구글맵을 이용하세요. 딱히 내비게이션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구글 지도가 충분히 쓸만하고 한국어까지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적지를 일본어로 칠 필요가 없고 한국어로 검색을 해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섯 번째,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으세요. 저는 로밍도 하고 도시락 와이파이를 가지고 다녀서 데이터 걱정은 없었지만 혹시 몰라서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받고 갔습니다.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본인 계정을 누르면 오프라인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만의 지도 선택을 눌러서 이번에 놀러가는 여행지의 지도를 미리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면 인터넷이 끊겨도 저장한 지역은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핸드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세요. 핸드폰으로 내비를 봐야 하니까 핸드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이 운전에 집중하기 좋습니다. 또 핸드폰으로 내비를 볼 거니까 차량용 충전기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처음에는 운전이 어색합니다. 자, 이제 운전 시작입니다. 하지만 처음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렌트카를 받고 운전을 하자마자 바로 오른쪽 차선으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차가 서행을 하고 있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운전을 할 때 역주행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30분 정도만 운전을 해보면 유튜브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라서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향 지시등. 깜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차는 깜빡이의 위치도 다릅니다. 왼쪽에 깜빡이가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일본 차는 깜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와이퍼 조정 레버가 있습니다. 위로 올리면 왼쪽 차선 변경, 아래로 내리면 오른쪽 차선 변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차선을 바꿀 때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차선을 변경합니다. 만약 지나가는 차가 와이퍼를 움직이면서 차선 변경을 한다? 한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홉 번째,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한국에서 운전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차선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왼쪽 백밀러를 보면서 최대한 중앙으로 운전할 수 있게 수시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조수석에 탄 아빠가 부딪힐 것 같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10번째,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일본이 서울에서보다 운전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도로에 차가 많이 없습니다. 애초에 운전을 해보니 도로에 차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도쿄와 같은 수도권이 아니고 홋카이도처럼 약간 지방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도심과 고속도로 할 거 없이 한국에서만큼 도로에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많이 막히지도 않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준법 정신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지키지 않을 것 같은 준법을 아주 잘 지킵니다. 일본에서는 토마레라고 하는 3초 정지 표지판이 있으면 반드시 3초를 정지하고 운전을 이어서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탑 표지판이 있지만 주변에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은 절대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토마레 표지판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선 뒤에서 3초를 기다리고 다시 운전을 합니다. 또 앞에 차가 3초를 기다렸다가 출발을 하면 주변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따라갈 법도 한데 뒤에 차도 반드시 3초를 정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급하게 운전을 하지 않고 추월 차선을 반드시 비워둡니다. 고속도로가 보통 편도 2차선인데 추월 차선인 1차선으로 달리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2차선에서 추월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합니다. 또 앞차를 추월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올라타면 추월 후에 바로 2차선으로 내려와서 1차선을 비워둡니다. 11번째,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신기하게 뒤에 오토바이가 따라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일본은 고속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 다른 점이라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12번째, 유료 주차장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도 유료 주차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가격이 저렴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국처럼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법과 달리 일본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주차권을 뽑아서 나갈 때 결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주차장이 이렇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결제 키오스크에 다 쓰여 있습니다. 일본어라서 모른다면 파파고를 이용해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차장이 카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반드시 현금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13번째, 썬팅이 안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다 보입니다. 일본은 썬팅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1열 운전석, 조수석 쪽이 제 차 안에서도 다 보입니다. 이게 밖에서 안에가 보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려고 하는 느낌이 납니다. 14번째, 차들이 다들 작습니다. 일본이 경차가 유명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정말 경차가 많습니다. 경차 아니면 미니밴을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일본은 자동차를 유지하는 유지비와 세금이 많이 나와서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캠리가 사실 그렇게 고급차가 아님에도 일본 도로에서 캠리를 보면 정말 좋은 차처럼 보입니다. 15번째, 수입차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 도로에서 수입차를 많이 보기가 힘듭니다. 한 90% 정도의 차량들이 우리가 아는 토요타, 닛산, 혼다와 같은 일본 메이커들입니다. 벤츠, BMW와 같은 차량들도 쉽게 볼 수 없었고 토요타의 렉서스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도 많이 보이지 않아서 테슬라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일본 와서 테슬라 모델 3를 딱 한 번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현대 아이오닉 5 택시를 2번 봤습니다. 일본에서 현대차를 본 적이 없는데 아이오닉 택시를 2번 봐서 신기해서 찍어봤습니다. 16번째, 기름을 넣는데 창문을 닦아준다. 여행 중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를 하러 갔는데 창문을 닦아줍니다. 심지어 대충대충 설렁설렁 닦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모든 유리를 다 닦아주더라고요. 물론 모든 주유소가 다 이렇진 않겠지만 같은 가격을 내고 주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름 가격을 확인해보니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17번째, 여행을 할 때 차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말 만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저희 가족 여행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하여 총 10명이 가는 저희 가족의 대행사였는데요. 차를 2대를 빌려서 5명씩 이동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서 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쐬면서 시원하게 이동을 할 수 있었고 짐이 많아서 캐리어를 낑낑대면서 끌고 다니지 않아서 힘들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비가 왔는데 비가 와도 뽀송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현지인들만 가는 일본의 시골 지역들을 여행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영상 처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와서도 적응을 하면 쉽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차를 렌트해서 하는 여행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잠깐이나마 렌트카로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반인의 시선으로 자동차 컨텐츠를 업로드할 생각인데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